2013년 피트 기출문제 1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림은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 저항값이 같은 저항 6개, 스위치로 구성한 회로와 회로상의 점 A, B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저항값이 같은 저항 6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저항들의 저항값은 모두 같다. 요거를 인식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복잡한 회로인 경우에는 회로 분석을 할 때 반드시 등가 회로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거를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읽으면서 풀겠습니다. 기억, 스위치가 P에 연결되었을 때 A의 전위는 B의 전위보다 높다. 얘가 좀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 자, 풀어봅시다.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스위치를 P에다 연결한대요. 그러면 이쪽은 연결된 곳이 없죠?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없어서 얘는 무시한다. 그래서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은 무시해도 되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새로 그립시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새로 그려서 바라보면 요런 그림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저항이 이렇게 있는 요런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거는 지우고요. 그러면 이 회로를 분석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 문제의 요점은 이 회로가 뭐랑 닮았는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휘트스톤 브릿지랑 굉장히 유사한 회로라는 거죠. 그래서 휘트스톤 브릿지는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테니까 자세한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공식만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휘트스톤 브릿지는 저항이 이렇게 4개로 돼 있고 가운데에 검유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의 회로는 저항이 4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에 저항이 하나 있죠. 그러면 얘를 검유계로 보는 겁니다. 얘를 검유계로 생각하고 그러면 완전히 일치하죠.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휘트스톤 브릿지의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R1 곱하기 R4는 R2 곱하기 R3랑 같다. 이거를 대각선 곱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R1 곱하기 R4는 대각선이죠. 그 다음에 R2 곱하기 R3도 대각선이죠.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한 저항값이 같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꾸로 대각선 곱이 같으면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서 VA하고 VB의 전이차는 같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휘트스톤 브릿지의 공식을 이용해서 검유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전이차는 같다. 이거를 이제 검사해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R이라고 했으니까 대각선을 곱하면 R제곱, 대각선을 곱하면 R제곱 이렇게 해서 대각선 곱이 같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유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이 VA하고 VB는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VA는 VB랑 전위는 같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저항의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해서 풀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를 비교하면서 푸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반드시 이 방법으로 푸세요. 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가서 기억은 스위치가 P에 연결됐을 때 휘트스톤 브릿지와 회로가 똑같고, 그렇다면 AB의 전위는 같다. 그래서 높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같다가 정답입니다. 자, 니은을 볼까요? 니은은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스위치가 P에 연결되었을 때가 스위치가 Q에 연결되었을 때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스위치를 P에 연결했을 때 한번 풀고 스위치를 Q에 연결되었을 때 한번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이제 회로를 분석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이렇게 복잡한 회로인 경우에는 숫자 넣기 방법을 씁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회로를 고지곳대로 저항이 R이다. 저항이 R이고 저항이 R이고 저항이 R이고 저항이 R이다라고 계산하면 대려 기호로 풀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회로는 그냥 기호로 풀어도 상관없겠지만은 복잡한 회로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원 장치의 전압을 12V,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항을 6ohm으로 정하고 이렇게 숫자를 넣고 풀어도 답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고 회로를 분석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회로 분석 방법 중에 하나니까 별표. 그리고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넣어서 빨리 풀 수 있으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숫자 넣기 방법으로 풉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랬죠. 첫 번째, 스위치를 P에다 연결하겠대요. 그러면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무시하죠.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배우셨죠? 얘가 휘트스톤 브릿지라서 대각선 곱이 같으면 가운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무시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회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회로는 가운데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등가 회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얘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Q에다 연결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쪽을 무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아래쪽에다가 등가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놓고 등가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합쳐지니까
아이고,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약간 헤매고 있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데 무슨 사항이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 스위치를 P에다 연결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등가 회로를 그린 다음에 다시 여기를 무시하면 최종 회로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스위치를 Q에다 연결하고 등가 회로를 그리면 얘를 무시되니까 회로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저항이 병렬이니까 2분의 1 저항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여기서 끝내고 여기가 답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저항이 크지? 그러면 이쪽은 RR 하고 R하고 2분의 1 R이고 이쪽은 RRRR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저항은 이쪽이 작습니다. 다 똑같은데 작은 저항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전체 저항은 이쪽이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연결한다면 이렇게 해서 건전지를 연결하는데 전압이 같죠? 그 다음에 전류계를 여기다 놨대요. 그러면 전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조금만 흐를 것이고 전체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를 것이다. 해서 여기서 답을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스위치가 P에 연결되었을 때가 스위치가 Q에 연결되었을 때보다 작다.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았다. 해서 여기까지 푼 다음에 해결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까지 멈추기보다는 한번 끝까지 계산해 보자 하면 이거를 지우고요. 얘를 지우고 아까 이용한 숫자 넣기 방법을 이용해서 위로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저항이 6옴이고 여기 저항도 6옴, 6옴, 3옴, 6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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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옴.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저항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12옴, 그 다음에 이쪽은 9옴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12옴, 12옴. 그러면 얘는 6옴이 될 것이고 건전지가 12V. 그러므로 검육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합치면 곱도니까 R은 곱더 곱하면 12 곱하기 9 더하면 12 더하기 9는 21분의 12 곱하기 9죠.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7, 3이죠. 그래서 저항 R은 7분의 36 옴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살짝 지우고요. 자, 병렬 계산은
곱더로 계산한다. 이게 공식이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계산해서 값을 7분의 36을 구했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얘의 회로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가 12V 7분의 36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검역에 그러므로 전류는 R분의 V가 공식이니까 이렇게 적고 전류 I는 7분의 36 12 그러면 3분의 7은 2.33A 그래서 이쪽으로는 2.33A가 흐른다. 그러면 전류는 이쪽이 많이 흐르죠. 이렇게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으니까 꼼꼼히 다시 보면은 첫째, 숫자 넣기 방법이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천.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 때 숫자를 넣기 전에 여기까지만 풀어도 되죠. 여기까지만. 얘네들 다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 크고 저항이 작으니까 이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전류가 적게 흐른다. 그래서 이 판단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니은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면 디귿은 스위치가 Q에 연결되었을 때 R2, R3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합은 R1에서 소비되는 전력보다 크다 이랬어요. 그럼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R2, R3를 합쳐서 보재요. 그러면 얘를 묶어서 얘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러면 얘를 한 덩어리를 묶어서 그러면 합성저항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하고 얘의 소비 전력을 비교하래요.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풀었는가 하면 여기까지 풀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얘는 6옴이고 얘네들을 합치면 3옴이 됐죠. 그리고 소비 전력의 합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이제 회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자 여기서 풉시다. 숫자만 가지고 여기서 풀면 얘는 R이고 얘는 미안합니다. 얘는 6옴이고 얘는 6옴이고 얘는 6옴이고 얘는 3옴이고 그 다음에 얘는 R1이고 얘는 R1과 R2와 R3의 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12V를 연결했으니까 이제 이 회로를 분석해서 풀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전위 분석. 여기는 0V. 그래서 쭉 가서 여기는 0V. 그 다음에 얘가 쭉 가서 여기는 12V.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차가 10이에요. 그런데 전위차가 10인데 같은 저항이죠. 그러면 전압 강화는 여기는 6V, 전압 강화는 여기는 6V 걸린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차가 12V인데 2대 1이죠. 그러면 12V를 2대 1로 나누면 여기는 8V, 여기는 4V가 걸린다. 이렇게 해서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위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건전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12V, 여기는 0V, 12V가 쭉 가서 여기에 전달, 0V가 쭉 가서 여기 전달. 그 다음에 전압 강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필수 방법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R1의 전력은, R1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P는 IV I제곱 R R분의 V제곱에서 요걸 씁시다. 그러면 R은 6ohm이죠. 다음에 6의 제곱은 6W의 전력이 소모가 되고요. R2, 3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P23는 전압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3. 그러면 얘는 16 나누기 3이죠. 그러면 3, 5, 15니까 5.33W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더 크네. 그렇죠? 해서 이쪽이 소모 전력이 크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좋은 풀이네요. 디귿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좋은 풀이라서 별표. 그러면 앞으로 가서 스위치가 Q에 연결되어 있을 때 R2, R3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합은 R1에서 소비되는 전력보다 크다. 아니에요. 조금 전에 구했죠? 작아요. 그러므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연습하기에 참 좋은 연습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